지금까지 범주형 변수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검정하는 걸 봤는데요. 이번에는 연속형 범수,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검정들이 좀 더 잘 다가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뭔가 평균을 검정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 10이다. 또는 20이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걸 검증하는 겁니다. 샘플이 하나일 때 다시 한번 그 mtcar라는 데이터에서부터 몇 개 우리가 쓸 그 변수들만 골라내 가지고 df라는 것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mpg가 아까 연비라 그랬잖아요. 이 연비는 vs나 am처럼 범주형 변수가 아니고 지금 숫자적인 값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갤런당 몇 마일을 가느냐 하는 거를 지금 측정한 전형적인 연속형 변수인데, 그거의 뭐 평균 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꺼번에 보려면 summary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델들의 연비의 평균 값은 20.09고 중앙값은 19.20이고 연비 제일 높은 것은 33.9까지 가고 제일 낮은 것은 10.40이다. 그랬을 때 지금 이 평균이 20.09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연비의 평균이 20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구했더니 20 가까이 나왔는데 실제로 얘가 지금 아래쪽으로는 10까지, 위로는 한 33까지 이렇게 쭉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분포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평균 값을 20이라고 불러도 되나? 라는 것을 신뢰 수준 95%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연비라는 것이 20보다 클지 작을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양측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two-sided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때 쓰는 검증의 기법이 t-테스트입니다. t-분포 설명을 했죠. 정규분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운데가 좀 낮고 양쪽 극단적인 그 양쪽 값이 좀 더 이제 큰 꼬리가 뚱뚱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분포를 가지고 보통 이제 평균 값을 검증합니다. 이거를 한번 딱 해보면 데이터는 이제 원 샘플 t 테스트라고 테스트 제목이 적어졌고 데이터는 df 안에 있는 mpg라는 변수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 중에서 요 mpg라는 변수 하나 요 값, 요것만 갖고 하는데 20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얘는 그걸 검증하기 위한 어떤 통계량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통계량이 t입니다. t 값이 0.0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degree of freedom이 자유도가 31입니다. 이때 p-value는 0.93 정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0.05보다 한참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2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은 이제 평균값 20이라고 봐도 된다. 5% 신뢰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정에서는 좀 친절하게 대립가설이 뭔지도 보여주는데 진실된 평균값이 20이 아니다 하는 것이 대립가설입니다. 근데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립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2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95% 신뢰 수준으로 본 거고 그때의 이제 인터벌 신뢰 구간은 17.9에서 22.2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 표본의 평균이 요 범위 안에 들어 있으면 그때는 기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평균 15라고 할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t값이 4.7보다 크게 나왔고 p-value가 4.05인데 2의 마이너스 5승. 얘는 지금 엄청 작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0.05보다 한참 작기 때문에 평균이 15다 하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기각되니까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겠죠. 대립가설은 뭐냐면 진짜 평균값은 15가 아니다 하는 게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15를 넣어서 검증해 봤더니 15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양측 검증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구해봤더니 2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15를 넣어가지고 이제 단측 검증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냐 아니면 15보다 작냐 내지는 15냐 아니면 15보다 크냐 이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two-sided라고 옵션을 주지 않고 less 또는 greater 그러니까 빨간 선을 왼쪽에 두냐 오른쪽에 두냐 차이입니다 라고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less라고 주고 이렇게 해보면 t 값이 뭐 4.77 나오고 p 밸류가 1이 나와서 기각을 못 시킵니다. 그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대립가설을 보면 진실된 미는 15보다 less than 작다 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진실된 평균은
규모가설이 평균값이 15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기각을 못 시킨 거죠. 이거는 적어도 평균은 15보다는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greater를 주면은 이제 기각되겠죠. 그때는 기무가설이 이제 평균값이 15보다도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가정을 준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축 검정과 양측 검정의 차이는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그 그래프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본을 하나만 딱 집어내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값이 10이냐 15냐 이걸 검증할 때도 t-테스트를 쓰지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집단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집단이 같냐 다르냐 어느 한쪽이 딴 쪽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비교할 때도 t-테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평균을 비교할 때, 투 샘플 가지고 평균 비교할 때도 t-테스트를 쓰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mpg라는 거를 틸더를 써서 이제 vs 가지고 t-테스트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데이터를 보면 mpg라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mpg가 20이냐 아니냐 15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 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했었어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vs 썼잖아요. vs라는 변수에서 0의 값을 가지는 것과 1의 값을 가지는 것들 사이에 mpg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때도 t-테스트를 씁니다. 여기 변수 하나만 적어주는 게 아니고 vs에 따라서 mpg가 같냐 다르냐 이때 이제 순서에 조심해야 돼요. 그룹을 나누는 게 요 뒤로 가야 되고 우리가 관심 있는 수치형 변수 그게 앞에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r equal이 뭐냐면 이 var는 variance인데 이 vs라는 집단 0인 집단과 1인 집단의 분산이 같다 하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vs가 0인 집단의 mpg로 분산 구하고 vs가 1인 집단의 mpg의 분산 구하고 이게 mpg가 얼마나 옆으로 퍼져 있나는 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을 일단 하고 95% 신뢰 수준에서 양측 검증을 해줘 라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샘플 가지고 t-테스트를 하는데 그 샘플은 각각 이거다. 그러니까 by vs에 따라서 이 mpg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t-값을 구했더니 이제 마이너스 4.86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자유도가 30이라서 p-밸류를 구해보면 이제 엄청 작게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걸 검증하는 겁니다. t-테스트에서는. 그러니까 alternative hypothesis는 다르다고 이제 그것을 가정하겠죠. 그래서 true difference in mean between group 0 and group B 두 그룹의 평균값의 차이는 0이 아니다. is not equal to 0가 대립가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각이 돼버렸으니까 차이가 0이 아니라는 것은 두 평균이 같지 않다는 거죠. t-테스트를 통해서 엔진이 V-쉐입이냐 또는 스트레이트냐에 따라서 연비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비가 그래서 어떤 게 이제 더 크냐 작냐는 두 개 평균값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그 t-테스트를 하면 친절하게 그 평균값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룹 제로하고 그룹 1의 평균값이 얼마냐면 그룹 제로는 16.6이고 그룹 1은 이제 24.5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훨씬 이제 크게 나온 거죠. t 검증할 때 그룹 0에서 1을 이제 빼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t 밸류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룹 1의 연비가 훨씬 높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 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두 집단의 분산이 똑같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t-테스트 할 때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고 보느냐 서로 같지 않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주머니에서 이제 몇 개를 막 꺼내가지고 검정을 하든지 하면 같은 데서 나왔으니까 분산이 같을 거다라고 이제 쉽게 가정할 수 있지만 집단 자체가 아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t-테스트를 아주 엄밀하게 잘 하려면 이렇게 쉽게 그냥 var equal t 이렇게 가정할 게 아니고 두 개의 분산이 두 집단의 분산이 같냐 다르냐를 사실 검증을 한번 해야 됩니다. 분산이 같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거 동분산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var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vs가 뭐냐에 따라서 mpg 값의 분산이 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레이쇼가 1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분산의 비율이 1 같은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 var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p-밸류가 0.19, 0.2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보면 이 분산이 이제 다르다고 말할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동분산 가정하고
검증을 해도 되겠다. 이 결과를 믿어도 되겠네 하는 것을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름은 바 테스트인데 분산과 분산 사이의 비율이 같냐 같지 않냐, 비율이 1이냐, 어느 한 분산으로 다른 분산을 나눈 값이 1이냐 하는 것을 검증할 때는 이 F 통계량 씁니다. 그 F 분포 배웠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합니다. 이 F 분포도 역시 디그리 오브 프리덤 가지고 그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얘는 이제 분산 두 개 갖고 하기 때문에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두 개였습니다. F 확률 분포를 보면 DF 두 개가 각각 값이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분포의 그 곡선의 모양이 계속 달라졌었는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p-value고 그걸 계산해 봤더니 0.05보다 한참 크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도 대립가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 레이쇼가 비율이, 그러니까 이 분산과 분산의 비율이 1이 아니다 하는 게 대립가설인데 규모가설이 채택됐기 때문에 이제 대립가설이 기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분산 맞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이제 요 결과를 신뢰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동분산 가정이 기각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by equal에서 true가 아니고 false라고 놓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증해서 나오는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동분산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동분산 가정이 이제 깨진 경우에 다시 검증했을 때 이제 결과가 달라지면 그때는 동분산이냐 아니냐가 아주 크리티컬한데 여기서는 뭐 동분산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 여전히 p-value는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t-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말은 이제 mpg라는 변수 안에 딱 이렇게 mpg가 다 값이 들어있고 그게 이제 vs가 0이냐 아니냐가 별도의 변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죠. 이 데이터의 구조는. 근데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vs가 0일 때의 mpg가 한 줄로 쭉 있고 vs가 1일 때의 mpg가 한 줄로 쭉 있고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입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만들어 보자면 df 안에 있는 mpg 중에서 vs가 0인 것만 골라가지고 mpg1에 넣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주면 mpg1은 이렇게 됩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21, 21 요 값들이 vs가 0인 것만 골라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vs가 1인 것만 따로 골라가지고 mpg2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각각 두 줄로 데이터를 입수하거나 또는 조사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처럼 tilde 기호를 써서 t-테스트 하지 않고 이 두 변수를 그냥 이렇게 나란히 써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증하면 아까하고 똑같이 t-테스트 해줍니다. 이거 두 개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동분산 검증해보고 동분산이면 앞에 결과를 그대로 쓰고 동분산이 아니면 by equal false로 놓고 또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경우는 똑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약을 먹이기 전후를 비교한다든지 그럴 때는 사람은 똑같은데 약 먹기 전과 후인 거죠. 이것도 두 개의 집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앞에서 썼던 이런 t-테스트를 쓰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쌍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페어드 샘플을 가지고 평균이 달라졌냐 아니냐 이런 거를 테스트할 때는 이제 이게 페어드 샘플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계량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이 약간 다릅니다. 뭐 이런 경우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은 집 가지고 가격을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를 비교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설비를 설치했더니 적용세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비교한다든지 이럴 때 페어드 샘플 테스트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샘플을 억지로 하나 만들어 보자면 아까 DF의 HP가 이제 홀스 파워 마력이었잖아요. 그거를 HP2에다가 뭐 1.2를 곱해가지고 변수를 하나를 이제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그거 두 개만 뽑아내가지고 y라는 하나의 이제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변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df의 ht 원래 그 마력수가 개수만큼 32개였나요? 개수만큼 이제 32개가 이제 가는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 1.2를 곱한 게 이제 이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데이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x에다가 두 개 그룹 앞에 32개와 뒤에 32개를 그룹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1과 2라는 값을
값을 이제 x에다가 줍니다. 요거는 1과 2라는 값을 각각 32번씩 반복해가지고 x에다가 넣어줘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이 32개, 그 다음부터 2가 32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얘하고 얘를 가로로 돼 있지만 세로로 해서 옆으로 나란히 이제 쓰면 아까 봤던 요거하고 지금 비슷한 데이터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1과 2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긴 했지만 사실 뭐 같은 애들인 거죠. 그래서 같은 모델에 같은 마력수를 갖고 있는 차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엔진 오일에다가 뭘 좀 타든지 했어요. 뭐 그랬더니 과연 그것이 지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하기 전이 이제 1이고 뭔가 조치를 취한 B가 이제 2인데 당연히 차이 있는 걸로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1.2를 곱했으니까 마력수를 지금 120% 이제 튀긴 거잖아요. 2라는 그룹이.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억지로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t-테스트를 할 때는 이 옵션에다가 paired는 true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 paired 그룹이기 때문에 분산이 동분산이니 아니니 뭐 이런 것은 따로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t-테스트를 해보면 x 1번 그룹, 2번 그룹 조치를 취하기 전과 후의 그룹에 따라서 이제 마력수 y를 비교하라 라고 했더니 p값 구하고 df 구한 다음에 역시 p-밸류 구하죠. 근데 구한 그 값이 지금 2의 마이너스 13승, 그러니까 10의 13승분의 뭐 얼마,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죠.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차이 나도록 데이터를 만들어서 검증해보면 차이 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줍니다. 똑같이 저렇게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HP하고 HP2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데이터 구조가 다른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해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동분산 검정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요. 페어드 돼 있는 그룹에서는 사실 분산이 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동분산 검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평균 값, 민이라는 평균 값을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이거는 평균 값이 아니고 proportion, 그러니까 비율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여러 번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참인 것이 20%라고 봐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묻는 거죠. prop test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이게 prop이 proportion 줄임말입니다. 총 50개 중에서 n이 50인데 그 중에서 x가 16이 나왔어요. 그럴 때 확률을 0.3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50이 100으로 2배 가면은 16이라는 게 한 32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가 요거를 30% 정도 비중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하는 것을 95% 신뢰 수준에서 검증해줘 라고 하면 얘가 검증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 샘플 가지고 프로포션 테스트를 했다. 그 데이터는 50개 중에서 16개가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null probability, 그러니까 우리의 규모가스를 null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0.3이다. 그거 가지고 카이스퀘어를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오는데 그게 p-밸류는 0.8이다. 이 말은 0.3, 30%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도 역시 이번에는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를 이용해서 검증을 하네요. 그다음에 비슷한 검증을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이항분포 갖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이노미얼 테스트 갖고 했는데 데이터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 한 게 16번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30이라고 볼 수 있나 했을 때 이제 p-밸류가 0.75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50개 조사했는데 16개면 대충 30%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다. 신뢰 수준 95%에서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비교하는 것도 투 샘플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개 중에서 16개 나온 거랑 50개 중에서 19개 나온 거랑 두 개가 비율이 같다고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이제 비율을 비교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써가지고 프롭 테스트를 해주면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투 샘플 가지고 프로포션이 이제 같은지 안 같은지를 이퀄리티를 한번 봤다. 데이터는 16, 19, 50, 50인데 50개 중에 16, 16개 나온 경우와 50개 중에 19개 나온 경우 이거를 우리가 95% 신뢰 수준에서 같은 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나 했을 때 하이스퀘어드 가지고 먼저 합니다. 그랬을 때 p-밸류가 0.67, 뭐 5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은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16번 나온 거랑 19번 나온 거 가지고 저 19번 나온 게 훨씬 더 이제 비중이 크다 저런 경우가 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그럴 수 없고 저거 둘은 사실 별 차이 없는 거야 라고 프롭 테스트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을 비교할 수도 있고 비율을 비교할 수도 있는데 두 집단의 분산도 같은지 다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많이 봤어요. HP하고 HP2 사이에 분산이 같냐 다르냐 하는 거 아까도 이제 한번 해봤었잖아요. 분산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T-테스트나 프랍 테스트나 뭐 이런 걸 하는 중간에 이제 이 가정이 성립되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중간에 먼저 실행을 여러 번 했지만 이 자체로도 하나의 우리 관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을 조사했는데 그 두 집단의 분산이 같냐 다르냐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증의 대상거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 저 분산이 같냐 다르냐에 대한 검증은 T-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동분산 가정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많이 쓴다.